네, 안녕하세요. 박하지민입니다. 오늘은 예민하고 건조하고 그리고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민감한 피부 데일리 메이크업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1순위가 성분이라서 착한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들로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선크림부터 발라줄게요. 가성비 좋고 그리고 성분이 착한 선크림을 찾으신다면 이니스프리에 가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발라줍니다. 아무래도 무기자차 선크림이다 보니까 백탁 현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기자차는 이 하얀 돌 가루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선크림이기 때문에 이 돌가루가 들어있어서 백탁 현상이 없을 수는 없고, 백탁되는 정도가 메이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트밀은 촉촉하기도 하고 메이크업이랑 궁합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 그리고 데일리로도 이 선크림을 쓰고 있습니다. 잘 흡수시켜줘야 베이스가 들뜨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토피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아서 보시면 피부 곳곳에 이렇게 아토피 상처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민할 때는 사실 선크림만 바르고 아예 화장을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화장을 꼭 해야 한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써볼 베이스는 퍼프가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생겼고요. 이 쿠션을 제가 오늘 고른 이유는 무조건 성분입니다. 무조건 성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감한 피부거나 예민한 피부가 아니라면 이 쿠션에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분이 좋고 그러니까 발랐을 때 확실히 자극이나 불편함이 덜 느껴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커버력이 많이 좋지는 않아서 물론 얇고 투명한 베이스를 연출하기에는 아주 좋은 쿠션이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토피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커버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쿠션이에요. 그렇지만 성분 면에서는, 그리고 사용감,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고 자극이 없는 면에서는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되게 얇게 발리는 편이라서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오늘은 진짜 너무 피부가 성나있다, 진짜 정말 간단하게 얇게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 화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사실 이 내장된 퍼프보다 스펀지에 물 먹여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표현이 잘 되고 더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확한 제품력을 보여드리려고 내장된 퍼프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피부 너무 예민하실 때는 이렇게 세게 두드리시는 것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살살살살 이렇게 환한 성남 우리 피부를 달래듯 이렇게 찍어서 살살살살 밀착시켜줄게요. 그리고 바르시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가 건성이고 예민하신 분들은 촉촉하게 하시고 싶으니까 기초를 두껍게 하시는 편이실 텐데, 베이스가 밀리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는 이렇게 밀면서 바르시면 더 쉽게 베이스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지 마시고 톡톡톡 두드려서 베이스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 제품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베이스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밀리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하시기 전에 너무 많은 양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바르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정말 수분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사용하셔서 기초 제품 수를 줄여주시는 것도 밀리지 않게 내 베이스를 바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특히 얼굴에 아토피가 있으시면 여기 볼 부분에 홍조처럼 이렇게 빨갛게 열이 올라와 있으실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베이스를 바르시는 것보다는 스펀지나 이런 퍼프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밀착이 잘 되실 거예요. 손으로 바르시면 밀착이 덜 될 수 있어요. 들뜰 수 있거든요. 밀릴 수도 있고. 특히 얼굴에 열감이 있으시다면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커버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만 소량 조금만 더 얹어서 커버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예민한 피부를 위한 메이크업 룩이기 때문에 컨실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리기 전에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줘서 유분기를 좀 없애줄게요. 써볼 파우더는 모이스처 파우더인데 일반 그냥 노세범 파우더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파우더 처리를 하지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 모이스처 파우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그릴 부분에는 아무래도 너무 촉촉하거나 유분기가 있으면 지속력 떨어지고 뭉치게 표현될 수 있어서 눈썹을 그릴 부분에만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톡톡톡톡 파우더를 얹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나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 이렇게 얼굴 외곽에도 톡톡톡톡 쳐서 아주 살살살살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 텐데 써볼 제품은 마찬가지로 이니스프리네요. 이 제품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색감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발림성이나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서 잘 쓰고 있는데 단점이 이 스티커 뚜껑이 이 스티커를 뗀 자국이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거. 그 단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잘 쓰고 있는 아이브로우입니다. 자극이 너무 가지 않도록 살살살살 이렇게 내 눈썹 모양에만 맞춰서 살살살살만 그려줄게요.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에 하시는 모양을 살려서 해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 다음으로는 아이섀도우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너무 피부가 예민하고 피부가 너무 성나있는 상태에서는 섀도우는 생략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가 주변이 굉장히 예민해질 때가 많고 색조 화장품들은 아무래도 민감한 피부가 너무 예민할 때는 사용을 자제해주는 게 피부 건강에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이섀도우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장한 느낌은 날 수 있도록 기분 전환은 할 수 있도록 마스카라는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마스카라, 그 전에 뷰러 먼저 해야겠죠? 뷰러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세포라 제품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색깔이에요. 이건 색깔이 예뻐서 써주고 있고요. 핑크색이라서 써줄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써주고 있습니다. 뷰러 하실 때는 각도를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면서 찍어주시면 컬링이 잘 됩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올려주고 써볼 마스카라는 여기 라네즈. 이 마스카라도 성분이 굉장히 착한 그런 제품이라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한 올 한 올 바르듯이 컬링해줄게요. 솔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브러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볼륨도 살짝 올려주고 컬링도 해주고 제품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성분도 착하고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입니다. 앞쪽까지 꼼꼼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이 끝이에요. 섀도우랑 라인도 오늘은 생략했고 색조 화장품은 웬만하면 오늘 생략하는 메이크업 룩이고요. 오로지 진짜 예민한 피부에 초점을 맞춘 화장이기 때문에 마스카라만 하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립으로 넘어가 볼게요. 립 제품들은 사실 착한 성분의 립 제품이 꽤 있어서 제가 3가지 정도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는 립스틱 종류는 롬앤 립스틱. 아무래도 성분이 좋은 립스틱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롬앤 립스틱 같은 경우는 성분이 다 착한 성분, 착한 화장품들이라서 전 색상을 다 소유하고 있고요. 매트 립스틱이다 보니까 건조하신 분들은 사실 단독으로 바르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촉촉한 립스틱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매트 립스틱을 뭐 립밤이나 립 오일, 촉촉한 립 틴트랑 함께 활용하셔서 촉촉하게 바르시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롬앤 립스틱입니다. 그리고 색상이 진짜 다 너무 예쁩니다. 두 번째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이 종류고요. 이것도 굉장히 성분이 좋아서 제가 다양한 컬러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롬앤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서 촉촉한 것만 찾으시는 분들도 단독으로 바르시기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 자세한 립 리뷰는 다른 영상을 또 하나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퓨의 과즙팡 틴트. 이 종류는 촉촉한 틴트 종류이고 성분도 좋고 색감도 좋고 그리고 향도 좋아요. 향도 좋아서 잘 쓰고 있는 립 틴트들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촉촉한 룩이니까 촉촉한 요 립 틴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색상을 쓰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런 플럼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데일리로 하기 되게 누드하면서 약간 오렌지 코랄 느낌이고 이거는 전형적인 레드. 이것도 코랄. 약간 조금 더 핑크빛의 코랄 느낌인데 아무래도 오늘 거의 생얼에 가까운 그런 룩이니까 레드립으로 가겠습니다. 색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팁은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고 색상은 이런 빨간색 레드예요. 이 제품명이 본체 만체리 색상이네요. 색상명이 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 색상. 아토피일 때 보통은 입 주변 그리고 눈 주변에 아무래도 그 아토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술 선이 굉장히 분명하지 않은 편인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입술 라인을 정확히 따서 풀립으로 연출하시기보다는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가볍게 연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틴트로 가볍게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안쪽만 먼저 발라서 음빠음빠 해주시고 이렇게 옆쪽도 마저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런 총알 모양의 브러쉬가 있으시면 이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좋고 없으시면 면봉으로 경계를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풀어줄게요. 안쪽에 한 번 더 발색해줄게요. 음빠음빠 하고 다시 브러쉬로 블렌딩 해줄게요. 살짝 이렇게 입술 라인 넘어서 오버립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블렌딩 해줬고 얼굴에 아무래도 생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이거 썼던 틴트로 블러셔처럼 사용해서 생기를 살짝만 줘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색감이 빨간 진한 색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블렌딩 하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면 먼저는 이렇게 제품을 손등에 이렇게 펴발라주시고 그리고 이런 스펀지를 하나 준비해주셔서 아까 썼던 이 쿠션 있죠? 이 쿠션을 손등에 좀 덜어서 이 블러셔랑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섞인 부분을 보시면 핑크빛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볼에 살살살살 조금씩 얹어주시면 됩니다. 얹어볼게요. 베이스 벗겨지지 않도록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눈 쪽으로 가깝게 오늘 한번 발라볼게요. 경계는 안 바른 쪽으로 풀어주고 살짝 얼굴에 생기가 생겼죠? 이쪽도 눈 쪽 가깝게 살짝 발라줄게요. 바르시다가 너무 발색이 세게 됐다 하시면 당황하시지 말고 다시 썼던 베이스로 이렇게 커버해주시면 블렌딩 되니까 겁내지 말고 조금씩 얹어줄게요. 아무래도 초보이신 분들은 이 틴트 팁을 그대로 얼굴에 가져가시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스펀지에 그리고 손등에 덜어서 스펀지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서 조금씩 올려주시면 훨씬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예쁘게 자연스럽게 블렌딩 하면서 바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손등에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눈두덩이에 섀도우처럼 살짝만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핑크빛 아이섀도우처럼 연출할 수 있고 훨씬 룩이 조화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블렌딩 해줍니다. 볼이 발그레하니 생기가 더해졌죠? 이렇게 잘 블렌딩 해주면 오늘 룩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성난, 아토피, 피부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데일리 메이크업 룩을 찍어봤는데요. 저도 너무 아토피가 심할 때, 정말 우울증이 올 정도로 아토피가 심할 때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생각해보면 좀 자존감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얼굴에 아무래도 아토피가 심하게 올라오니까 어디를 나가기도 두렵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가끔씩은 화장도 하고 밖에도 좀 나가보고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하는 게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정말 응원하고 그리고 꼭 피부는 나아질 수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착한 성분의 화장품들 사용하셔서 가끔은 이렇게 기분 전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그리고 예민한 피부를 위한 다양한 꿀팁, 다양한 영상들로 찾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토피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담은 영상도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가시기 전에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피부는 정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용기도 그리고 희망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